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 주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관세 협상 시작한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관망의 증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증시부터 이렇게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이제 18일 날 또 휴식을 취했죠. 그러면서 이제 쉬어갔는데 오히려 좀 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만 쉬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입이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휴식을 취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반등 나온 다음에 4만 포인트 회복 시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만들고 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제가 기존부터 말씀드렸지만 저 관세 정책이 누구를 위한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미국인들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 맞아요.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협상을 통해서 얻어가면은 그게 맞기는 해요. 이게 협상을 통해서. 그런데 협상을 통해서 만약에 못 얻어가고 굉장히 이 협상이 지연이 되고 그리고 지금 내년에 중간 선거 앞두고 있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도 지금 선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조건 퍼주기식 협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할 마음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미국 연합으로 해서 오히려 중국을 떠먹여주는 이런 협상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요것도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기존하고 다르게 트럼프 1기 시대 때는 갑작스럽게 저런 특이한 인간이 튀어나와가지고 다들 대응을 못했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독재국가고 하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했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도 아니고 좀 특이한 국가인데 우리나라도 일부는 준비를 했는데 중국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본인들이 대상 국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트럼프는 정말 빠르게 해결을 해서 제일 먼저 북미 쪽 트럼프의 전략은 원래 북미 쪽을 빠르게 해결해서 두들겨 패고 멕시코랑 이제 캐나다를 해결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방국들을 좀 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방국 중에서 좀 쉬운 국가들 보고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 지금 타겟이 돼 있잖아요. 베트남, 일본, 한국, 대만 이런 안보 때문에라도 이제 엮일 수밖에 없는 국가들 이런 국가는 쉬운 거잖아요, 사실. 아예 안 할 수가 없죠. 안보 때문에라도 대화는 해야 되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야 되고 우리가 거절을 하기가 쉽지 않다. 정말로 협상을 해야 되는 좀 억울한 입장에 놓여 있는 국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방국을 이제 착취하는 과정으로 이제 가는 이런 현상을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북미부터 이제 어긋났죠. 여기서 캐나다가 갑자기 이제 총리랑 5년 동안 앙숙이다 보니까 과거부터 트럼프가 패싱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인간이다 보니까 얘가 유럽으로 넘어가가지고 유럽에서 반미연합에서 가운데 떡하니 사진 찍고 오고 했죠. 그래서 캐나다 총리가 교체되고 지금 카나 총리로 교체된 다음에 발언은 센데 계속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발언은 캐나다도 미국에 대항하는 것 같은데 발언은 그렇게 하면서 은근슬쩍 미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 면제해버리고 하면서 유화적인 제스처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서로 말만 저렇게 하지 유화적인 제스처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에 의해서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겉으로 나오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제 속뜻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현재 그런 상태다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를 딱 때리면서부터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제일 피해 보는 게 미국 기업들이라서 그렇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반도체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자동차도 말씀드리는데 자동차는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반도체 쪽만 해도 사실 메모리를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마이크론도 사실은 관세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미국의 물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론이라고 관세를 낮추겠습니까? 저걸 그런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삼을 건지 일본 기준으로 삼을 건지 대만 기준으로 삼을 건지 아니면 저기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 있는 기준으로 삼을 건지 이런 기준 자체도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 저 기존부터 말씀드렸던 거고 HBM은 관세를 때려 맞아도 엔비디아가 물어가면서까지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심지어 가져가는 것도 관세를 물어서 비싸게 가져가야 되는 게 미국 입장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H20을 중국에 수출 못하면은 지금 1분기만 해도 거의 7조 원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을 그냥 이제 손실을 그냥 떠안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에 수출을 못하는 물량만 그런 거고 우리나라에서 사가는 것을
이제 관세를 때려 맞는다면 더 비싸게 사가야 되니까 더욱더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비싸게 사가면 뭐 나머지 엔비디아의 고객들도 비싸게 사가야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미국 기업이 좋을 게 없어요. 저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이 좀 피해를 받으니 당연히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뭐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뭐 25%냐 26%냐 이런 거 가지고 헷갈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이건 뭐 모두가 알고 계시는 사실일 테니까요. 조금 지켜보자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뭐 주인 맞이한 이제 반려견들 마냥 꼬리 흔들면서 가서 제일 먼저 체결하고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 자체도 베트남이 먼저잖아요. 지금 북미 먼저 시작했고 이제 상호관세 시작한 다음에도 베트남이 1순위였고 그 다음이 일본이었고 우리가 3순위입니다. 한국이 지금. 그래서 첫째 주 베트남 그리고 지난주 일본 이번 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거 순위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제가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한 3순위 정도?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정도 그래도 세 번째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북미를 제외하고요. 북미는 저기는 별개입니다. 그냥 하나의 국가 같은 조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너무 늦어지면 또 이게 불이익을 더 가해서 압박을 더 가할 수 있으니까 조금 눈치 보면서 얘네가 체결하는지 먼저 보고 원래 시작 첫 바다 맞는 게 제일 아프죠. 눈 감고 맞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피해서 한 세네 번째 정도 하면 좋겠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뭐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도 아예 뭐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가 오늘 뭐 8조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6조, 11조밖에 안 돼. 11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래대금도 뭐 죽어 있다라는 거. 뭐 자연스러운 거죠. 이미 지난주부터 줄을 죽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급 자체도 그냥 관망의 수급이죠.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애매해요. 파생상품 쪽에서 콜옵션 위쪽으로 조금 산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이 조그만 금액으로 시장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프리미엄만 지금 살살 죽이고 있는 이런 현상이다. 그나마 주식 선물 조금 사고 있다라는 거 외에는 딱히 뭐 수급적으로도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대신 오늘 좋았던 거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가 올라오면서 2,500을 이제 쓱 건드려주는 거는 이런 요 현상 정도만 유일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망의 시간이고 오늘은 그냥 보합권으로 그냥 지켜보면 되는 이런 구간이었는데 미국장도 셨으니까요. 2,500을 건드려준다라는 건 만약에 이 상태에서 회복해서 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탈했다 회복해도 오히려 이탈한 것을 트랩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회복을 못한다 해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을 2,500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회복되면은 그냥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되죠. 저점을 잡고. 그래서 2,500을 오늘 이렇게 건드려주는 이런 현상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런 어둠 속에서 뭐 촛불 하나 발견한 그런 느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의미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 추후에 무언가 해결이 될 경우에 속도감을 좀 빨리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730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780이 중요한 거고 680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기는 지금 자율등락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닥도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뭐 아무 데서나 뭐 이중바닥성 이렇게 움직임 만들어도 이상할 거 없고요. 바닥권에서 이만큼 올랐으면 좀 쉬었다 가도 되는 거고 하니까 지수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종목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체크하시고 자신 없으면 그냥 실적주 보세요. 실적 보는 게 제일 편안합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 관세청에서 4월 이제 20일까지 수출액 399달러입니다. 이게 339달러입니다. 339달러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5.2% 감소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역시 관세 영향력이 조금 있구나. 그리고 경제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여기서 경제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5.2%가 내려갔는데 반도체 부분만 10%가 올랐어요. 10.7% 이렇게 반도체 부분만 10%가 올랐죠. 그래서 반도체는 이렇게 좋았는데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졌다라는 거. 이게 트럼프 관세 영향력이 충분히 있고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반도체가 만약에 플러스가 안 됐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뭐 낸드랑 디램이랑 공급 축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산량을 좀 줄이고 이제 공정 전환이랑 이런 부분을 좀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DDR3 같은 건 아예 뭐 없애고 DDR4도 좀 빨리 없애고 5로 넘어갈 생각하고 있는 거죠. AI 시대가 오니까 빠르게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단가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낸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싱글 스택에서 지금 더블 스택, 트리플 스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라인이 뭐 죽었다가 이쪽 옆에 다음 거를 살려야 되고 하는 형상이 나오니까 이렇게 전환 추진될 때 개선폭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낸드가 조금 더 하반기 되면은 빨라질 수 있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한번 추정치로 예상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냥 편안하게 보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주가가 이런데 뭘 편안합니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 주가가 이런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 더 많이 살 수 있는, 월급 받으면 월급으로 계속 모아갈래요 하시는 분들은 더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금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하신 거는 알겠는데, 아직 뭐 하락 추세도 못 벗겨냈잖아. 이 추세라도 벗겨내고 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하락 추세 하단 부분권에 있다라는 거는 이제 가격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더 살 수 있는 메리트를 주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뭐 원익 IPS나 이런 것도 안 좋았고,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좋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지표가 나와도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익 홀딩스는 사실 반도체 부분이나 자회사 부분도 뭐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알레그로 핸드 때문에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원익 로보틱스 100% 자회사죠. 여기에 이제 알레그로 핸드를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관심 있고, 메타에서는 뭐 MOU를 맺고 같이 로봇파일 개발한다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움직이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는 여전히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고, 뭐 PSK나 아니면은 이제 아이텍 같은 경우가 오늘 좀 강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 여러분들 좀 특징주로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도 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좀 더 들어와야 되긴 하는데 시작이 됐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오늘 좀 쓱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이런 쪽, 뭐 코아시스 이런 쪽 당연히 뭐 좋아지는 분야이고, 맞춤형 반도체는 하반기부터 이제 좋아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이제 뭐 이번 실적 시즌 쓱 지나면서부터 모아가면 된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AD 테크놀로지 15,000원 이탈했다 회복되는 요런 구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이 좀 좋은 날이 아닌가 싶고요. 특이한 점으로는 이제 마이크로투 나노라는 기업이 여러분들도 좀 생소하실 수 있는 기업인데, SK하이닉스의 HBM EDS용 프로브 카드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해서 상한가 들어갔다. 이 정도까지만 좀 특이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오늘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도체주가 저런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도 안 올랐죠. 경기 방어주만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이나 이런 쪽, 아니면은 이슈가 있는 쪽만 움직였다. 호실적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갑니다. 거기다 전기세 올리고 뭐 가스비 올리고, 이거 뭐 지난 정권에서 이제 뭐 인심 쓴다 식으로 안 올리고 있으니까 그럼 다음 정권으로 미루는 거잖아요. 어차피 물가를 그렇게 뭐 최저시급을 10,000원 이상 10,000원까지 올려놨으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해요. 월급이 안 올랐다라고 하니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은 어차피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효과가 그렇게죠. 월급이 안 오르고 알바비만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냥 알바를 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 뭐 일본에도 과거에 뭐 프리터라는 특이한 뭐 단어가 생기곤 했었는데, 그냥 알바만 하고 뭐 직업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알바로 배달 알바만 해도 뭐 300만 원 이상은 버는데 뭐하러 내가 박봉을 받아가면서,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더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하러 내가 그렇게 일을 하느냐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신 분들도 신입들이 뭐 어느 정도 좀 받다 보면은 왠지 내가 더 너무 적게 받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이제 꺾여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후대 쪽으로 해서 이런 뭐 전기세, 뭐 가스비 이런 거 다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탈원전 했죠. 탈원전 하면서부터 이제 한국전력이 그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무리가 됐기 때문에, 원래부터 탈원전 하면서부터 이 전기세는 많이 올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뭐 특정 정권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다 정책에 따른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 여기서 탈원전을 하면 당연히 어려운 뭐 현상이죠.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가스공사나 이제 이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제자리를 조금 찾아가는 이런 가격들 뭐 영향을 받아서 슬그머니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한국가스공사 뭐 한국전력 움직이는 건 오늘 경기 방어주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그냥 보시면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재명 후보가 이제 표류사 AI 방문한 다음에 AI 관련주들 좀 많이 움직였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엑스페리스나 뭐 이런 쪽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쪽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좀 보내줘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연상 가면 내일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거래 정지 위협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번 좀 이제 보내줄 때가 됐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정도에 이제 좀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비슷한 얘기 많이 드렸었죠. 뭐 크라우드웍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 설명드리고 이제 슬슬 보내줘야 됩니다 말씀드리는데, 다음날 다다음날 조금 더 움직이긴 했지만 안 보내줬으면 여러분들 지금 18,000원대가 있던 종목이 12,000원대를 보는 겁니다. 이제야 조금 밀리면 슬슬 좀 봐줄만 할 것 같아요. 12,500원 이하면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뭐 조금 반등 구간, 뭐 재차 반등 구간 노려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스트에이드 같은 경우가 또 비슷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3연상 가고 나서 찍고 다시 한번 쓱 밀려 내려와 있는 이런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솔트룩스나 이런 종목들 올라갔다가 지금 38,000원 찍고 이게 쉬는 건데, 얘는 움직임이 좀 다르죠. 얘는 기존에 뭐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이제 돌파해서 위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넘어가다가 한번 꺾이고 다시 한번 이 박스권 넘어가서 기존에 있던 요 상단 부분 넘어가서 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볼만한 이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솔트룩스는 그래도 기존부터 좀 기대감이 많았던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폴라리스 AI라던가 이런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는 이제 너무 과하게 밀렸으니까 좀 올라온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 보시고, 뭐 코난 테크놀로지나 이런 쪽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가 기존에 좀 이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번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제 좀 뭐 작심한 것처럼 이제 기업 분석용 그 데이터 분석 AI를 이제 출시를 했죠. 그러면서 이 공개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좀 멋진 모습 보이고 있는데, 3만 원 내일 정도면 잘하면 찍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 돌파해야지만 더 움직일 수 있는데, 3만 원 돌파 여부 잘 보시면 되고, 25,000원만 유지해주면은 뭐 들고 갈 만한 뭐 이런 종목이긴 합니다. 체크 한번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뭐 컴퍼니 K 뭐 이런 LB 인베스트먼트 뭐 아주 IB 이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벤처 창투사 쪽이 다 움직였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토마토 시스템 뭐 최근에 계속 이렇게 같이 뭐 테마나 형성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니까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100조 원 투자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이거를 이제 뭐 선거에 계속 끌고 갈 것 같으니까요. 첨단 테크놀로지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코난 테크놀로지나 이런 쪽이 더 좋습니다. 솔트룩스나 크라우드웍스, 뭐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쪽이 과거부터 뭐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STO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갤럭시 ISM 같은 경우가 먼저 움직였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3,000원 구간 터치하면서 돌파 시도하고 쉬는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 해서, 오히려 얘는 2,5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관심을 다시 한번 모아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뭐 IT센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뭐 전통적인 종목들이죠. 이런 거 이제 다시 한번 얘도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쪼르륵 밀렸죠. 그리고 ITI즈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같이 엮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격 매수할 건 아니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성신양이나 이런 쪽도 뭐 정치 쪽으로 해서 이제 뭐 세종으로 이전하는 이런 문제나 엮여가지고 움직였는데, 성신양에는 사실 과도하게 좀 저평가받고 있던 구간인 게 맞고요. 성신양에는 또 이제 지금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재건 쪽으로 기존에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재건 포럼할 때 해당 현지 쪽에 있는 기업들이랑 MOU 맺고 이미 진출을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성신양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으로 그냥 편안하게 올라갔으면 안정적으로 좀 움직였을 것 같은데, 이번에 먼저 이제 한번 폭발했다라는 거, 제가 이 얘기는 뭐 재작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억울하게 눌려있던 부분이 해소됐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0원 넘어가는지 여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못 넘어가면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진건설 로봇이나 저는 지금 이제 뭐 관세 협상하면서 재건 쪽을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트럼프의 어긋난 이제 부분 중 하나가 이런 재건 쪽 같은 경우도 휴전 협상을 빠르게 지으면서 이제 광물 협정을 맺어야 이제 중국에서 그 히토류로 공격할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험도 우리는 있다라고 핑계라도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핑계거리가 잘 안 생기고 있죠. 뭐 그린란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자원이나 뭐 이런 관련된 안보 자원 관련된 지역들을 지금 계속 이제 트럼프가 강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조급하다라는 걸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진건설 로봇이나 뭐 아니면 SY 스틸텍, 스틸텍 뭐 이런 쪽 뭐 다들 아실 거고 뭐 덕시 PC나 이런 쪽 제가 과거부터 이제 그 말씀드렸던 모듈러 주택 관련주는 우리가 뭐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우크라이나 그 재건 담당 장관이자 이제 부총리가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동기어나 이런 쪽도 뭐 트랙터 계약 이제 슬그머니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대동기어나 TYM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이 이제 농업 국가다 보니까 농기구나 이런 쪽으로는 이제 기대감을 모은다. 바닥권이니까 지금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는 뭐 순환매가 좀 나옵니다. 동구가레네스 좀 덜 움직인 것 같다 말씀드렸더니 동구가레네스가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물론 윗꼬리 달고 있는 거는 뭐 히토류의 전매 특허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티플렉스 같은 경우가 그래도 지난주에 윗골이 먼저 달고 이렇게 잘 안 밀리고 버텨주고 있는데 티플렉스나 뭐 노바텍이나 이런 쪽이 지금 잘 버텨주고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고 오히려 유니언 머티리얼즈가 잘 못 올라가고 삼화전자가 이제 슬슬 또 다시 한번 이제 고점 구간을 이제 두드리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좀 중요한 날이 월요일이라서 제가 또 말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들이 흐름을 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저는 불안하지 않고 항상 뭐 제가 TV 방송에 나갈 때도 편안하게 하는 게 일주일에 10번 나가는데 10번 다 편안한 이유가 지금 뭐 90일 유예돼서 올라온 게 아니라 유예되기 전날 수요일 날도 최악인 날도 저는 굉장히 편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한테 이제 슬슬 저거 유예하거나 이게 나올 때가 됐는데 뭔가 이제 계기가 없어서 그런가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중국이 그 계기를 받아줬죠. 그래서 금리 인하하고 지준율 인하하고 하면서 이제 관세 유예하는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조삼모사가 될 거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관세라는 게 말이죠. 원래 트럼프가 저 행위를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국이 문제면 중국에다 때려야 되는데 우방국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좀 큰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본도 뭐 공정한 관세 협상 얘기하는데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관세 협상이라는 게 어떻게 공정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일본이 뭐 공정함이라는 걸 사실 알 수가 없는 나라죠. 뭐 남의 나라 침략해놓고 나서 사과 한 번 안 하는 나라가 무슨 공정함이라는 단어를 알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공정이나 뭐 이런 부분하고는 굉장히 좀 먼 불합리한 너무 폭력적인 관세 협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안 하면은 트럼프는 임기가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중간 선거 있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우리나라만 탄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생각하셔야 돼요. 탄핵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뭐 탄핵됐다라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그냥 잘못 뽑은 우리 자체를 조금 뭐 부끄러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미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들 잘 살게 해준다라고 해서 뽑았더니 이게 국제 깡패 노릇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 자체에서도 좀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 거기다가 뭐 연준의 독립성 같은 경우도 자꾸 침해하려고 하고 있고 너무 제멋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방위비나 이런 부분은 손해를 봐야 되는 거니까 손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득을 보는 것도 있어야지 그게 협상이고 거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는 방위비나 이런 데서 분담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알래스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조사를 해도 사실은 좀 미정인 겁니다. 이게 정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돼서 우리한테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정말 우리 생돈을 그냥 날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 좋은 일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직접 지들이 다 안 하고 남의 돈 끌어다 쓰는 거 아니겠어요? 지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물음표인 거고 방위비는 손해인 거고 그럼 조선이나 이런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얻어갈 수 있는 것들 우리도 좀 많이 얻어가면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로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긍정적으로 대화는 하되 확정 짓고 도장 찍는 거는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게 맞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부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마 7월까지 아마 사인을 좀 미룰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화만 긍정적으로 하고 실제로 알래스카 조사단 파견하고 하는 거 그런 액션을 취한다라면 우리가 적극적이라는 이미지는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트럼프가 섭섭하지는 않을 거예요. 섭섭하지만 않게 해놓고 조금 끌면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로 이렇게 우리도 챙길 거 챙겨가면서 좀 협상하는 이런 자세를 맞이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여러분들도 이런 관세 협상 관심이 많으실 거고 좀 이제 불안하실 텐데 큰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큰 그림만 그려놓고 이게 결론을 서로 원하는 게 무언지만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나가는지 이런 부분만 보면서 안에 색깔만 그 상황에 맞게 조금 다르게 색깔만 잘 칠하면 되는 거니까 파트 1의 색깔 칠하고 그다음 파트 2의 색깔 칠하고 약간씩 이제 어두운 색이냐 밝은 색이냐만 바뀌는 거니까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언제든지 항상 제가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영상 또 올려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방송국 개편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조금 밀렸어요 개편이. 그래가지고 시간이 조금 덜 나는데 원래는 지난주부터 해서 개편이 되면은 제가 영상을 더 많이 올려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벌써 뭐 아마 한 달 정도 밀릴 것 같은데 그 안에도 제가 지금처럼 이제 추가적으로 영상 계속 꾸준히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중심 잡고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궁금한 사항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감사한데요. 댓글도 이제 댓글에는 뭐 잘 봤습니다 이런 거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서 난 이런 거는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거는 위에 번호로 그냥 남겨주세요. 이 영상에다 댓글을 달면은 지나간 거는 저희가 체크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은 뭐 궁금한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 뭐 알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투자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올바른 투자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뭐 이 채널 처음 만들면서 주식 개봉 운동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많은 의견 위에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도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